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한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에 걸쳐서 하반기 전망 이야기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저희 하반기 전망 자료가 나왔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고객분들은 아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로테이션이고 미국 하반기는 상고하저인데 S&P 500 기준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올해 3분기 안에 8천까지 간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번에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S&P 500의 고점은 3분기 9월 정도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수치는 아마 8천이 될 것 같다. 그리고 9월 말에 미국의 회계년도 마감이 있고 그 사이에 셧다운이나 유동성 관련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초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제대로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8천이라는 고점은 물론 여기 내용에 있는 다양한 방법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구한 거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8천이 고점인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8천이라는 고점을 어떻게 생각해낸 거냐면 지난 10년 동안의 수치를 보면은 가장 높았던 주가를 그해 EPS로 나눈 PER이 대략 25배 정도에서 형성이 됐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처럼 EPS가 예상보다 안 나와서 PER이 높아졌을 때는 27배였는데 올해는 현재 S&P 500의 EPS 추정치가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27배를 주는 거는 두 가지를 다 주는 거라 틀렸다고 저는 보고요. 일반적인 고점인 25배를 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한 8,200 정도가 현재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8천이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항상 우리는 알고 있죠. 7대3에서 현금이 30이 생겨야 되는 기준이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지금이 6월 달이니까 9월까지 지금 한 7,5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S&P 500이 8천까지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8천이 되면서부터는 다시나 현금 만들어서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로테이션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다 보니까 상고하전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로테이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로테이션이라고 하면 뭐 BAI를 사라는 거냐? 아니 옛날에도 99년에도 계속 나스닥이 좋았고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계속 좋았고 원래 주도주가 계속 살아야 장이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거에 100% 동의하고요. 이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AI에서 BAI로 로테이션이 간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I 안에서도 다양한 로테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특히 한국장을 보는 분들은 워낙 반도체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50%가 훌쩍 넘습니다. 특히나 관련 있는 삼성, 물산이나 SK스퀘어까지 감안하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감안하면 정말로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AI 이꼴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도주고 반도체가 꺾이면 AI가 꺾인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 반도체에서도 우리나라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이크론이 최근에 1조 달러를 돌파했지만 미국 전체 시가총액에서 보면 2%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주도주인 거지 메모리 반도체가 주도주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AI는 계속 주도주의 역할을 지킬 거고요. 그 AI라고 하는 다양하게 붙어있는 밑에 밸류 체인에서 계속적인 로테이션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6, 7, 8, 9 기간 동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테이션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장의 장세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다수의 의견은 전쟁이 설령 곧 끝난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거고 유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럼 물가 상승률이 확대가 되면 소위 말한 채권 자격난이 나타나서 장기 금리를 높이 유지시켜 줄 수밖에 없고 그럼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게 현재 약간의 다수설 비슷하게 특히나 매크로나 채권 보는 분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5월 달에 일시적인 조정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재 실적 장세가 역금융 장세, 긴축이 들어간 역금융 장세가 되고 그래서 5월 달에 장 잠깐 흔들릴 때 나왔던 얘기가 뭐 밸류 스탁을 사야 된다, 뭐 할로 트레이드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에너지 이런 거 사야 된다고. 그런 그림으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이런 식의 긴축이 없고 계속 실적 장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시게 되면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는 기존 주도주가 살아있는 가운데 그 밑에 있는 테마가 다른 테마들이 여러 가지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믿게 됩니다. 만약에 장기금리의 상승이 이런 채권 자경단이나 채권이나 매크로에서 보는 분들의 뷰가 아니라 경기가 좋아서 장기금리가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중간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미국의 연준이나 재무부가 유동성을 공급해서 결국은 주식의 매력을 높인 거다. 왜냐하면 주식의 실적은 명목 기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올라가는 물가는 실적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되면 우리가 현재 실적 장세에 와 있는데 이 실적 장세가 역금융 장세로 간다라고 벌써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금리의 상승을 물가 때문이 아니라 경제가 좋아져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단기금리, 단기채 쪽에 유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캐비너시가 6월 달에 뭐 특별한 그런 사고를 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3분기까지 시장을 좋게 보고 AI 로테이션을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했던 동원증권에 그 당시에 입사해서 2005년, 6년, 7년, 8년 사이클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때 이제 중국이 2000년대 초반에 WTO에 가입을 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 초에 아마 제 기억에 당시 원자바오가 뭐 긴축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번 주식이 세게 한번 빠지고 그때 이후로 2008년 고점까지 3배가 넘게 아마 코스피 지수가 올랐을 겁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주도한 게 아니라 조선, 기계, 철강 뭐 이런 완전히 그냥 산업재가 다 주도를 했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애들이 주도를 한 게 3배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개별주가 정말로 엄청나게 올랐었고 지금도 물론 너무나 훌륭한 장이지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결국 중국 투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당시 지역별 로테이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그때 예를 들어 신흥국,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고 미국이 더 올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올랐지만 계속 언더를 했고요. 처음에 투자를 많이 하는 중국이 당연히 제일 먼저 오르고 그리고 나면 중국이 투자를 하니까 그 중국의 물건을 납품하는 자본재 수출국이 어디죠? 한국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이 오릅니다. 마지막에 누가 오르고 이 사이클이 끝나냐면 투자를 많이 하는 중국, 거기다 파는 한국, 그럼 한국도 자본재를 만들어 수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원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많이 만드는, 생산하는 브라질이 마지막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당시에 골만삭스에서 유가 슈퍼 사이클을 주장하고 200달러를 주장할 때 정확하게 고점이 왔었습니다. 그런 사이클인 거죠. 그 중국 투자 테마에서 바깥으로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중국 투자 테마 안에서 중국, 한국, 뭐 브라질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당시 우리나라 업종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조선, 철강, 기계, 뭐 다른 건설 이런 것들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데로 간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로테이션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주도주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꺼지면 장이 끝났던 겁니다. 건설 안에서도 건설이 오르고 건자재가 오르고요. 조선에서도 조선이 오르고 조선기자재가 오르고요. 철강에서도 제일 좋은 회사인 포스코가 오르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나 뭐 동국제강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주도주에서 비주도주의 로테이션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도주, 주도 업종 안에서의 로테이션을 생각한다고 하시면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 17, 18년의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 사이클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특히 그 당시에 바이오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비슷해요. 그 두 개가 확실한 주도 업종 비슷했거든요. 그때 바이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같은 정말 대형 회사, 정말 뭔가 계약을 따고 매출도 많이 일으키고 정말 훌륭했던 회사들이 먼저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이오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돈다는 거죠. 그때 삼상을 했던 기업들이 지금 이름은 헬릭스미스고 당시 바이로메드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그 신라젠, 악명 있는 거죠. 신라젠 이런 회사들이 마지막에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지금은 그 두 회사가 뭐 특별히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약간은 뭐 알려지고 주가 많이 빠진 상태. 물론 아직은 상장해서 열심히 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당시에는 엄청나게 훌륭한 기업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식이 무지하게 오른 상태였다가 그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주도 업종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났다가 그게 끝나면서 그 사이클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AI라고 하는 사이클을 받아들이고 반도체가 AI 이꼴이 아니라 반도체는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는 AI 밑에 딸린 사이클이라고 본다고 하면 AI 안에서의 이 소위 말하는 로테이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뭐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잠깐이지만 반등을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가 아닌 다른 텍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뭐 데이터 센터 관련 소프트웨어 종목이 반등을 하고 미국에서는 서버 종목이 반등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결국은 AI라고 하는 주도 업종에서 주도 테마에서 나타난 순환매랑 전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AI는 당시의 건설, 조선, 철강, 기계, 모두 16, 17, 18년의 바이오에 비해서는 훨씬 좀 더 안정적이고 더 큰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뭔가 실체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때 건설은 제가 해서 느끼지만 중동에 앞으로 투자가 많을 거다라는 약간의 좀 과장이 있었고 이게 결국 실제 투자가 그만큼 되지 않고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나면서 없어졌다면 지금은 일단 대형 기업들의 돈이 실제로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의 뭐랄까 두께, 깊이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6, 7, 8, 9월에 무시하고 나는 그냥 기존에 하던 거 할 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투자를 하시는 관점에서 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이 없다. 이름은 뭐 없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7대 3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너무 투자를 잘해서 반도체도 많고 메모리도 많고 뭐 이래서 내가 많다라고 하면 다른 거에 대해서도 AI와 관련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약간 첫 시간에 저의 결론을 쭉 얘기를 드렸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는 왜 그런지 설명드릴 겁니다. 왜 저는 장기금리 상승을 물가의 영향보다는 경기 때문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나 어떤 업종들이 AI랑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